누군가 다가와 잘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이 자동적으로 내뱉는 그 대답이 매번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씩 지워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순수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생각 없이 내뱉는 네,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 하나하나가 영혼 깊숙한 곳에 구멍을 낸다고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지, 왜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쉽게 고갈시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대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숨겨야 할지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 세계에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개인이 사회와 마주할 때 쓰는 집단적인 가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 가면 뒤에 숨겨진 신성한 침묵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투명함이라는 환상을 강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모든 심리 상태, 약점 혹은 거짓된 쾌활함으로 포장된 행복감을 즉시 드러내고 싶은 충동은 사실 자기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 세계는 가장 내밀한 성전이며 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신성한 공간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정직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투명성의 환상은 우리 안의 신비로움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신비로움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힘입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괜찮아요 또는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융은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 보고하는 기계처럼 행동하게 되면 깨어남에서 멀어지고 타인의 기대가 만들어낸 꿈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페르소나, 즉 정체성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하지만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를 산산조각 내고 원치 않는 손님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자아가 당신을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면 이해받을 거야, 투명하게 행동하면 사랑받을 거야 라는 착각은 개성화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진실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는 만큼만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허락하는 만큼만 당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영혼의 지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그들도 그 지도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개성화 과정은 내면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무엇을 얼마나 공유할지 결정하는 흔들림 없는 의지입니다. 모든 질문에 즉각적이고 완전히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당신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됩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힘은 반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공허함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자신의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미소 한 번이나 모든 게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공간의 경계를 일깨워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본질을 깊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투명성은 우리 시대의 디지털, 사회적 감옥과 같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아는 세상에서는 누구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융은 인간의 어두운 면인 그림자와 통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림자의 일부는 숨겨야 한다고 암시합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이나 몸이 안 좋아요 라는 말 속에 숨겨진 관심 끌기는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도구로 활용해야지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가면은 진정한 자아를 보호하는 요새가 되어야지 영혼의 내부를 드러내는 쇼케이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은 사실 경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지 가늠합니다. 접근하기 쉬울수록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인간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치를 매기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에너지를 공손한 말 속에 가두어 타인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융이 말하는 내면의 요새는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잘 지내세요? 라고 묻지만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는 이 시끄러운 시대에 침묵과 투명성을 거부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먼저 불필요한 설명들을 버려야 합니다. 투명성은 미덕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칼 융이 인간 정신에 대해 내놓은 가장 놀라운 관찰 중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에 얽매여 있는 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운명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운명의 자동적인 순환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한 의지를 갖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모든 자극에 반응하려는 강박적인 성향이며 누군가 잘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통제되지 않은 채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생각 없는 자동적인 반응은 사실 융이 콤플렉스라고 부른 의식 아래에 있는 자율적인 구조의 산물입니다. 질문에 직면했을 때 즉시 말하거나 설명하거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반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면의 상처 입은 아이의 반응입니다. 융에 따르면 반응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인데 반응할 때 통제권은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극한 사람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흔들림 없는 인격으로 가는 길은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침묵 속에 담긴 권위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의미 없는 말, 가짜 미소, 혹은 불필요한 솔직함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융이 말한 개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 공허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을 때 그 3초에서 5초 사이의 침묵은 상대방의 가면을 벗겨내는 거울이 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일 때 에너지 균형은 완전히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의라고 착각하는 것은 사실 접근성이라는 병폐입니다. 접근하기 쉽다는 것은 타인의 투영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내면의 어두운 면은 항상 대답해, 설명해, 안심시켜줘 라고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자신의 요새 열쇠를 적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선택적인 침묵은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영적 진실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흔들림 없는 인물들이 종종 과묵하고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말이 금과 같아서 각각의 말에 내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잘 지내요 또는 매우 힘들어요 라고 즉시 대답하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그 내면에 변화시키는 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해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음식이 익기도 전에 식탁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 연금술은 그 감정이 내면에 간직되고 침묵 속에서 숙성될 때만 일어납니다. 저와 함께 이 자각의 여정을 걷고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이 침묵의 혁명에 동참하세요. 여기서는 군중의 소음이 아닌 침묵의 지혜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규범을 반영합니다. 누군가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당신의 대답은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수능적인 가면을 위한 예행 연습일 뿐입니다. 융은 이러한 거짓된 수능이 개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정신적 붕괴로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침묵은 당신을 그러한 자동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 관찰자의 위치로 이끌어줍니다. 관찰자는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관찰자는 누가 진심이고 누가 단순히 정보를 훔치려는 사람인지 순식간에 파악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그 숨결은 당신의 자유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 짧은 멈춤은 당신이 기계가 아닌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에 불편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그들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괜찮아요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래야만 그들의 피상적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융 심리학적 의미의 도발이며 침묵 속에서 상대를 깨우는 일종의 조용한 쿠데타입니다. 권력은 침묵을 유지하는 능력에 정비례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당신에 대해 더 많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타인에 대해 내리는 모든 판단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상대방이 당신이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은 전적으로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은 백지가 되고 그들은 그 위에 자신들의 어둠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이 되는 첫 번째 규칙은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맞서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사실상 우리의 정신적 주권을 빼앗아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접근성은 예의나 전문성의 미덕으로 포장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는 자아를 집단에 융합시키고 신성한 자아를 하찮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뭐든 잘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답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정신적 요새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와 힘은 그 사람의 신비로움과 내면의 깊이에 정비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는 것은 언제든 소비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비되는 모든 것은 결국 가치를 잃고 평범한 물건이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고 모든 전화에 응답하고 모든 감정적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타인의 투영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융의 페르소나 개념은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가면이 너무 얇고 투과성이 높아져 외부의 모든 소음이 내면으로 직접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정신적 팽창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말은 가치를 잃고 눈빛의 의미는 사라지며 무엇보다도 당신은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지나치게 개방적인 태도는 미덕이 아니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가면일 뿐입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으면 그들은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모든 질문에 답하면 그들은 나를 거부할 거야. 라고 말하는 무의식의 목소리는 당신을 인간에서 봉사체로 변모시킵니다. 융은 자신의 빛을 갖지 못한 자는 타인의 빛 속의 그림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줄 때 당신은 타인의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개성화 과정을 완성하고 싶다면 다가가기 어려운 고귀하고 품위 있는 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피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온전히 스스로 통제하는 주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왜 꼭 대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시나요? 어릴 적부터 수능, 많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통합 개념은 이러한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림자는 아니요, 지금은 이 감정을 당신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권리를 줍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주변의 가짜 무리는 줄어들고 진정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내면 세계는 오직 자격 있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신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신전의 문지기가 아니라면 누구나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와 당신의 영혼을 더럽힐 것입니다. 융의 연금술적 상징에서 금 즉 참자아은 높은 압력 하에 밀폐된 용기 안에서만 형성됩니다. 만약 그 문이 매 순간 열려 있어서 모든 질문에 답해준다면 내면의 열기는 식어버리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평범한 주인공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흔들림 없는 인격의 가장 큰 비결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침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요즘 내면의 여정을 떠나고 있어서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향한 모든 사회적 조작 시도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심어주지 마세요. 자신의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신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내면에 소우주, 즉 작은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광활한 우주를 본 적이 있나요?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과 거리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웅장함을 선사합니다. 당신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불필요한 친밀함과 지나친 투명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접근성은 당신의 에너지를 외부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구멍과 같습니다. 이 구멍을 메우면 당신의 에너지는 내면으로 당신 자신의 변화를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융이 말했던 재탄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답이 아닙니다. 당신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깊은 숲과 같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숲의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오한 에너지 역학에 기반한 심리 체계에서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감정은 특정한 리비도, 즉 생명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는지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오해는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단지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원초적인 에너지가 통제되지 않은 채 표출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감정이나 생각의 변혁적인 힘은 그것이 내면의 용기 안에 담겨 있을 때 발휘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완전히 처리하고 분석하고 내면에서 정리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요 또는 정말 안 좋아요 라고 말하면 그 에너지가 내면의 연금술을 완성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에너지 누출입니다. 마치 새는 양동이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것과 같으며 한 방울씩 새어나갈 때마다 내면의 권위가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것이 통제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설명하거나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융은 이것이 거대한 통제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통제는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많이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자신의 이미지를 당신에게 투영할 힘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융의 투영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자신의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당신에게 투영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당신을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당신의 현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장난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 잘 지내세요 라는 질문은 사실 에너지 도둑질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이러한 에너지 누출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신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자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자각을 확고히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봅시다. 오늘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에너지를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향하게 하며 침묵의 고귀한 권위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면 댓글에 나는 중심을 유지하기로 선택합니다 라는 간단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이 간단한 문장은 디지털 세계에 남기는 흔적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에 보내는 명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지 지켜봅시다. 융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는 당신은 사실 제발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제발 저를 봐주세요. 제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외치는 상처 입은 자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오직 자신과 창조주만이 알 바입니다. 말로 쌓아 올린 투명한 벽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통제력에 대한 환상은 모든 것을 설명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이는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적 의뢰일 뿐이며 이 의뢰에 대한 당신의 모든 진심 어린 대답은 결국 얕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축적하세요.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신성한 과정은 외부로 새어나가는 모든 틈새를 막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으면 내면에 축적되고 축적된 에너지는 결국 폭발하는데 이 폭발이 바로 당신의 각성입니다. 매일 잘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자동적으로 대답하는 당신은 이 거대한 폭발을 막고 에너지를 작은 조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게임을 깨트릴 때입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 자라나는 엄청난 힘을 인식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궁금해하게 하세요.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저 관찰자가 되세요. 관찰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관찰자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영향을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누출을 막으면 당신의 존재감이 더욱 강렬해지고 당신의 말이 더욱 효과적이 되며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문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명료함 속으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통제란 타인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융의 연금술 가마솥에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그 불을 꺼트리는 셈입니다. 침묵하여 불꽃이 자라나게 하고 침묵하여 영혼의 금이 정화되도록 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중심을 유지하는 것은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개성화 철학에서 지혜는 단순히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를 시험하는 가장 날카로운 척도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상생활에 평범해 보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즉시 대답해서는 안 되는 이유, 즉 이 투명성이라는 함정 아래 숨겨진 에너지 누출과 페르소나의 환상을 이해했으니 이 지식을 삶의 모든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실천 지침, 즉 마이크로 프로토콜로 전환할 차례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무의식적 반응을 인식하는 것이 각성의 절반이며 나머지 절반은 이러한 자동적인 소프트웨어를 깨트리고 의식적인 선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 적용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질문과 답변 사이에 신성한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대답을 시작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러한 자동적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최소 3초 동안 침묵하세요.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이 3초는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 침묵의 기다림은 자신과 세상에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반응적인 자아에서 관찰자 자아로 전환하는 순간입니다. 2번째 단계에서는 답변의 방식을 바꾸세요. 진심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취약성을 벗어던지고 전략적인 움직임처럼 단어를 선택하세요. 그 순간 진정으로 깊은 감정을 나눌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강력한 대답은 언제나 절제되고 품위 있는 대답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또는 과정은 진행 중이고 저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러한 문장들은 답변이라기보다는 경계선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추측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감정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3번째 규칙은 투영을 뒤집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질문을 하면 즉시 초점을 상대방에게 돌리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투영의 초점을 바꾸고 사람들의 자기 표현 욕구를 이용하여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반응하는 사람은 항상 추종자이고 관찰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이 미세한 규칙을 적용할 때 말보다 목소리 톤과 몸짓 언어의 명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감정은 전염된다는 말처럼 흔들림 없는 침착함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옷을 입으면 무거워지지만
명확함은 당신을 가볍게 만들고 다가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규칙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연금술 가마솥을 닫아두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변화시키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받는 공격들을 마음 챙김 연습으로 바꿔보세요. 매번 성공적인 침묵 연습은 당신의 의지력을 강화하고 당신의 페르소나 가면을 더욱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융이 말한 다시 태어난 개인은 사회적 의뢰의 노예가 아니라 이러한 의뢰를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두려워하거나 흥분하거나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휩싸이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바라보고 당신이 선택한 제한적이지만 강력한 단어들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대답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깊이를 오직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드러내는 존엄한 영혼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주저하면서도 더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호함과 침묵은 가장 오래된 권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의 언어를 만들고 당신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융이 말한 흔들림 없는 통합된 인간 이상을 매일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칼 융에게 있어 개성화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내면의 어둠과 화해하고 사회적 가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광스러운 재탄생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각성은 외부 세계의 피상적인 질문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흔들림 없는 침묵과 의식적인 절제를 선택할 때 당신은 사회적 습관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원초적 자아와 다시 연결됩니다. 융에 따르면 재탄생은 자아의 거짓된 권위를 해체하고 진정한 자아인 자아로 대체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침묵은 영혼이 스스로를 구축하는 신성한 실험실입니다. 이제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보여주는 품이 있고 절제된 대답은 당신이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우주가 말을 걸기 시작하고 당신 스스로에 대한 설명을 멈출 때 진정한 정체성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과거의 고정관념을 투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경계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융이 말한 통합된 인간, 호모 토투스는 그림자와 빛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페르소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자유는 당신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함께함이라는 개념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공유하는 피상적인 군중의 일부가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영적인 차원에서 당신과 연결될 수 있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과 진정한 함께함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집단 무의식 안에 형성된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적 형제의 유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중심에 굳건히 설 때 당신은 자석처럼 당신과 같은 영혼들을 끌어당깁니다. 재탄생은 고통과 외로움을 통과함으로써 도달하는 지혜의 상태입니다. 옛날 옛적에 잘 지내세요? 질문 앞에서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휩싸였던 나약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갑옷은 더 이상 무거운 금속이 아니라 영혼의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총합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다가가기 어려운 신비로움과 내면의 강인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앞으로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연금술입니다. 이제 모든 잘 지내세요?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주권을 기념하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요한 노래에 귀 기울이세요. 그 노래는 당신이 이제 안전하며 당신 자신의 요새를 지키는 유일한 통치자라고 속삭입니다. 이 길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가면 뒤에 숨겨진 순수한 본질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지킬 때 세상은 당신에게 더욱 진실하고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탄생에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이 아니라 뿌리를 영원까지 뻗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각성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내면의 굳건함을 쌓아가는 당신의 모든 조용한 발걸음은 사실 우리 모두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새롭고 단호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을 차갑거나 멀리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숲이 깊을수록 그 안의 생명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얕은 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심해는 오직 압박 속에서도 빛을 발할 용기가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압박을 견뎌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힘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정의하거나 꼬리표를 붙이거나 질문으로 당신의 영혼을 파헤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물개처럼 내면 세계의 경계를 지키며 매일 새롭게 태어나세요. 지혜는 알려진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내면의 힘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